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간밤 국제유가는 다시 한번 급락했고 금값이 상승했습니다.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 대비해서 0.3%포인트 낮춰서 3.5%로 전망했는데요. 이것이 우려감의 씨앗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저유가로 일부 혜택을 받겠지만 세계적인 투자 감소나 중국, 유로존, 일본,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성장 둔화가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진단을 했는데요. 연말부터 지금까지 세계 금융시장에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는 정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습니다. ECB가 이번 주 대규모의 어떤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습니다. 5천억에서 1조 유로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냥 이런 통화 정책에 의존할 수 없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도 늘 감안하고 있는 대목이죠. 중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GDP 같은 경우 어제 나온 그 수치에 대해서 중국 내부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질적인 성장이었다고 자평을 했지만 또 해외에서는 외신에서는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하다라는 우려감을 또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나 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쪽은 좀 중국이라는 쪽은 사실 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비가 참 문제입니다. 네, 유로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시장 상황 또 어떤 이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주 들어서 양시장이 나란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코스피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지 코스닥으로 좀 움직임을 보여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하셨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코스피 지수는 1920선, 코스닥 지수는 580선, 이 저항선에 딱 걸쳐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 되셨다면 오늘 시장이 다소 그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 나타내면서 직전 고점을 뚫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1920선이 다소 높은 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권 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0.11% 조정받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1916.23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 노란 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란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오늘도 여기에서 좀 저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좀 일봉 상황으로 보면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데요. 고점 대비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이죠. 전일 종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늘 거래 시작했고요. 9시 15분 구간대 1920선 잠시 넘어서면서 고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수급이 다소 불안합니다.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라인부터 볼게요. 외국인인데요. 장 초반에 매수, 여기가 이 0포인트인데요. 매수로 가닥을 잡다가 이내 매도로 돌아섰고 현재는 계속해서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5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장중에 잠시 좀 매수 전환하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 키워가는 모습. 지금 기관 쪽 매도 물량 조금 더 많습니다. 17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개인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 쪽 매수폭 13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과는 상승과 하락 업종 거의 반반 정도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업종 보시죠. 현재 비금속 광물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이 재건축 연한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시멘트 관련주들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증권사 쪽에서 호평이 나오면서 시멘트주들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도 현재 1.2% 정도 오름폭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전기전자, 통신, 운수창고 순으로 0.5% 안팎의 상승 흐름 보입니다. 하락하는 쪽도 보시죠. 오늘 섬유, 의복 쪽이 좋지 못합니다. 제일모직이 한 3% 정도 하락하는데요. 업종지수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섬유, 의복 업종 1.67% 조정받고 있고요. 증권과 서비스, 전기가스, 운송장비 순으로 하락하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군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군, 가장 좀 중요한 재료를 꼽자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는 다시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IMF 쪽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고요. 이 유가 전망도 내려잡으면서 국제유가 함께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5% 가까이 밀려나면서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다시금 날개를 달고 고공비행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정유주, 조선주들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항공주들부터 보겠습니다. 다시금 신고가가 나옵니다. 항공주들 일제히 빨간불 켜고 있는 가운데 탄력 좋은 종목을 보시면은요. 티웨이홀딩스입니다. 현재 5.4% 오르고 있는데요. 14,500원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 일봉 상황 확인하고 계신데요. 지금 고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고가가 14,950원이죠. 여기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보겠습니다. 차트 모양이 비슷하죠. 최근에 계속해서 좀 고점 부근에서의 흐름, 오늘장에 7,860원대까지 오르면서 이 종목도 오늘장 신고가 경신한 종목군들입니다. 항공주 일제히 5종목이 플러스권 내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어서 반면에 좀 조정받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주 3인방입니다. SK이노베이션, GS, S-OIL 모두 다 조정세입니다. 1에서 2% 정도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조선 쪽 보시면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가장 낙폭이 크네요. 2.5% 정도 밀려나고요. 대우조선해양도 원래는 한 2% 정도 낙폭 보여줬는데 현재는 좀 줄었습니다. 대체로 조선주들도 1에서 2%대 조정 양상 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에 따라서 이렇게 대형주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 또 거래량이 투반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개별 뉴스가 있었던 부분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 뉴스를 내놨던 LG 상사, 오늘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증권가 시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LG 상사가 범한 판토스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관련돼 있는 리포트,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KDB 대우증권입니다. 새롭게 주목받을 지배구조의 핵심주라고 판단했는데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만 원 제시했습니다. 포인트는 범한 판토스의 인수 시 기업 가치가 30% 올라갈 것이다. 또 주목받는 지배구조, 대주주의 지분이 30% 이하라는 점입니다. LG상사가 범한 판토스 지분 51%를 약 3,147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매입가는 예상 취득 가격의 밴드 하단이어서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향후 범한 판토스는 범 LG 계열의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그림 살펴보시죠. 이 증권가에서는 특히 지배구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LG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범 LG가였는데요. 이런 기업 LG상사와 범한 판토스가 함께 M&A가 됐습니다. 지분 취득이 일어났고요. LG상사도 이번 인수로 외형이 성장하면서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 포인트인데요. LG상사의 주요 주주를 보시죠.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하입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데요. 또 개개인의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가 거의 없어서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 부담도 없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LG 4세 구광모 씨 등이 LG상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신영증권입니다. 물류 사업을 추가하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을 더했다. 투자 의견 매수고요.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범한 판토스는 그룹 내의 최대의 물류 기업인데요. 추가적으로 내부 시장의 매출이 확대될 가능성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범한 판토스는 LG그룹 내 최대 물류 기업으로 운송 거점 간의 대규모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매출에서 그룹사 물량 비중이 60%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데 LG상사 쪽으로 인수된 이후에 그룹사 내부 물량이 유사 기업인 현대글로비스 수준 70%
20% 내외로 확대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G상사는 범한판토스 인수를 계기로 해서 경기 변동성이 높은 본업에 더해져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그룹 물류 사업자로서의 지위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상사의 밸류에이션은 기존 대비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보시죠. KB투자증권입니다. 이번 인수로 기존 대비해서 순이익이 20%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역시 인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밸류에이션도 동종 업체 대비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범한판토스의 인수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매각가액이 높지 않고 인수 지분율은 51%로 결정됐습니다. 인수 금액 조달도 무리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부 금액만 외부 조달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건은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또 합병 시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보여주느냐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수 후 순이익 개선은 20%대로 예상하고 있고요. 범한판토스는 LG그룹 해외 물류를 담당하는데 LG상사가 트레이딩, 프로젝트 사업 역량을 키워가려는 전략에 부합하는 시너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또 범한판토스가 최근 6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727억 원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아서 LG상사가 상품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있는 면을 서로 잘 보완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싸게 잘 샀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부분은 LG상사의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 이하라는 점에서 어떤 정부의 규제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또 현재 그룹사 내부 물량이 범한판토스가 60%대인데 이것이 더 확대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겠다는 판단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있는 사업 분야, 본업에서 또 안정성을 더해주는 물류 사업이 들어왔다는 점, 앞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도 아까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음봉을 보였는데 현재는 다시 양봉으로 돌아서면서 4%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 알아볼까요?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전 고점을 뚫어냅니다. 이제 지붕을 뚫고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현재는 580선, 그동안의 강한 저항선으로 느껴졌던 580선을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52% 정도의 상승 흐름이고요. 585.30포인트, 580선을 넘어서 이제 580선 중반까지 올라선 거죠.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코스닥의 활약상이 이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봉 상황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그런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장중에 585.90포인트까지 오르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첫 차트를 좀 더 넓게 놓고 보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583포인트였는데 이 부분을 뚫어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고점은 언제일까요? 자그마치 2013년도 7월로 가봐야 합니다. 이 2013년도 7월까지 가보시면은요, 588.54포인트가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이 저항력을 좀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580선 중반이라는 점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그럼 오늘 장 분봉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긍정적인 흐름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면은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 종가보다 약간 오르면서 출발을 했죠. 서서히 고점을 높이면서 현재도 이런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닥에서의 흐름입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기관의 매수폭 25억 원 정도로 잡히고요. 개인 쪽에서 100억 원 정도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다소 아쉽죠. 현재 외국인은 8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 코스닥에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요, 헬스케어 관련주들인데요. 헬스케어주들 돌아가면서 순환매 양상을 띠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동안 잠시 좀 쉬어갔던 기존의 대장들이 다시금 나섭니다. 오늘 장에 신고가도 속출하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인데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녹십자 MS, 메디아나가 나란히 10%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입니다. 일봉 확인해 보시면은 녹십자 MS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르다가 최근 들어서 쉬어갔는데 다시금 상승으로 시세를 냅니다. 오늘장 고점 38,800원에서 다시금 신고가고요. 메디아나 마찬가지입니다. 메디아나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면서 오늘장 16,550원에서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이 헬스케어의 대장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인바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종목 오늘장 4%대 상승을 하면서 시세를 다시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쉬어갔죠. 약간 좀 각도가 꺾여 있는데 오늘장의 시세를 분출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원권 위로 다시 회복이 됐고요. 엑세스바이오 휴원수도 나란히 1에서 2% 정도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또 중국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활약이 상당합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시죠. 먼저 베이직 하우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소비 확대, 이 부분이 이제는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는데요. 레포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중국 쪽 소비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61% 정도 증가가 기대된다.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였고요. 신한 쪽에서는 이 중국법인 실적 개선세 예상된다. 투자 의견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장중에 신고가 쓰기도 상한가 쓰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한가 약간은 풀렸고요. 인포피아도 마찬가지로 중국발 호재입니다. 중국 쪽에 이 고지혈증 측정기를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오늘장에서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가 8%대 급등입니다. 밥솥 관련주 가운데는 리홈쿠첸이 가장 탄력적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이 MK트렌드와 삼광글라스는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도 나왔습니다. 나란히 4%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LED주들도 오늘장 꿈틀대고 있습니다. 바로 재료는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의 서울반도체 등 이런 종목들, LED 관련주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인데요. 크리가 실적을 발표하고 정규장에서도 4%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서울반도체가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5%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루멘스, 금호전기 나란히 3%대 상승 시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너무나도 많이 얘기했던 테마죠. 반기문 테마주들은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세의 연속성이 확인된다는 점 지금 시세를 통해 볼 수 있고요. CCS 한창이 상한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보성파워텍, 피닉스 소재도 10% 안팎의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창을 보시면은요. 올해 초에 1,100원대의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 이제는 3,000원대 위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달도 안 됐는데 주가 흐름이 150%나 늘어난 건데요. 따라서 주가 다소 좀 움직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